선임 간부의 성폭력으로 인한 공군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이틀 만에 3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탄생한 정권이었던 만큼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군 부대 내 성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뿐만 아니라 후임 부사관에게 입맞춤을 강요하거나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하는 등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달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성폭행 관련 상담수는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성희롱 관련 상담 건수 역시 44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군, 경찰, 소방 공무원 등 폐쇄적이고 조직 내 규율이 엄격한 집단에서의 위계에 따른 성비위 사건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소방 공무원의 성비위 처분 건수는 68건에 달하며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경찰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받은 건수는 총 32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재작년 성비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도 총 242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4년간 정부 내가 30% 여성 할당제를 내세웠지만 여성 장관 숫자만 늘리기에만 급급했지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공군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을 군대 내부의 문제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를 내버려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셨지만 또다시 관련자 몇 명만을 징계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군, 검찰 등 상명하복과 규율이 강한 공조직에 대해서는 특별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또한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돈 풀기에 앞서 물가 안정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는 제목의 논평을 하겠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나무성을 정부는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는 줄고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야 할 집값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4분기 청년 일자리는 9만 개 넘게 사라졌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삶에 물가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2.6% 상승하며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헌법에 정해진 손실보상의 의무는 방기한 채 2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2차 추경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이 아니라 정권 지속을 위한 2차 추경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내 돈 쓰듯 하며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 풀기에 앞서 물가 안정 대책 먼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 통화 긴축 정책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0조 원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부족한지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돈 풀기를 선언하셨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결국 금리가 오른다면 4천조 원의 부채를 떠안은 가계와 한계 기업들이 사지로 내몰릴 것임을 정부는 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는 소탐 대신하지 말고 건강한 재정 운영과 신속한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